이번에는 Specific Heat Capacity에 더해서 실린더와 같은 클로즈드 시스템에서의 바운더리 웍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B열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접한 적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외부로부터 힛 에너지 Q가 공급되었을 때 열을 공급받은 물질의 온도가 많이 증가하게 된다면 그 물질의 B열은 작은 것이죠. 그리고 온도가 적게 증가했다면 그 물질의 B열은 큰 것입니다. 이때 공급된 힛 에너지 Q, 물질의 질량 M, 물질의 온도 변화량 델타 T, 그리고 스피시픽 힛 소문자 C를 조합해서 등식을 작성하면 Q 이퀄 MC 델타 T라는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Q의 단위는 에너지의 단위인 줄, M의 단위는 킬로그램, 델타 T의 단위는 켈빈을 사용하므로 스피시픽 힛 캐패시티 C의 단위는 줄 퍼 켈빈 킬로그램이 됩니다. 이때 연력학에서는 두 종류의 스피시픽 힛 캐패시티를 활용하는데, 하나는 부피가 고정된 등적 환경에서의 스피시픽 힛인 CV 값이고, 나머지 하나는 압력이 고정된 등압 상황에서의 CP 값입니다. 등적 환경에서와 등압 환경에서의 힛 캐패시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처음에는 이해하기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는 지금까지 고체나 액체의 비열만 자주 접해왔고, 기체의 비열에 대해서는 자세히 생각해 볼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체나 액체는 거의 incompressible, 즉 기체에 비하면 압축이 굉장히 어려운 편이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등적이냐 등압이냐에 따른 변화랄 게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체는 압축이 매우 용이하기 때문에 압력이나 부피와 관련한 제약이 기체의 특성을 매우 드라마틱하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로만 설명하는 것보다 에너지 보존식을 이용해서 설명하면 모든 것이 명확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클로즈드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보존 등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 net in equal 델타 E 더하기 W net out이었죠. 이때 델타 키네틱 에너지와 델타 포텐셜 에너지의 값이 모두 0이라고 생각할 때 델타 E 대신 델타 U로 바꾸어서 작성해 줄 수 있습니다. 부피가 동일한 등적 과정과 압력이 동일한 등압 과정에서의 차이점을 보고 있었죠. 등적 과정에서는 식이 어떻게 작성이 될까요? W net out은 인테그랄 P dV인데 dV 값이 0이 되므로 W net out 텀은 통째로 0이 됩니다. 그러면 등압 과정에서는 식을 어떻게 작성하게 될까요? W net out은 인테그랄 P dV인데 T는 변화하지 않는 상수이므로 V와 무관하기 때문에 인테그랄 바깥으로 꺼내줄 수 있고, 결과적으로 P 델타 V라고 작성해 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에너지 보존 등식 전체의 형태에서 완성을 시켜보면 Q net in equal 델타 U로 적어줄 수 있고, Q net in equal 델타 U 더하기 P 델타 V로 적어줄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엔탈피와 연관이 깊은 식의 형태가 나왔는데요. H는 U 더하기 PV였습니다. 델타 H의 경우에는 델타 U 더하기 델타 PV가 되는데, 만약에 전체 프로세스에서 압력이 변화하지 않는다고 할 때, 즉 P가 상수라고 할 때에는 엔탈피의 식을 델타 U 더하기 P 델타 V로 작성해 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등압 과정에서의 에너지 보존식을 작성했을 때 델타 U 더하기 P 델타 V는 통째로 델타 H와 같아집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등적 과정에서는 Q net in이 델타 U와 같다는 식을 얻었고, 등압 과정에서는 Q net in이 델타 H와 같다는 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식을 유도한 상태에서 방금 이야기한 CV와 CP까지 식에 포함시켜 볼까요? 등적 과정에서는 Q equal MC/V 델타 T였습니다. 양변을 질량 M으로 나누면 Q equal CV 델타 T가 되죠. 등압 과정에서는 Q equal M CP 델타 T였습니다. 양변을 질량 M으로 나누어주면 Q equal CP 델타 T가 되었죠. 따라서 델타 U는
CV 델타 T와 같고 델타 H는 CP 델타 T와 같다는 소중한 관계식 두 개를 얻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델타 U 또는 델타 H를 델타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고자 할 때마다 이 CV와 CP가 포함된 이 두 관계식을 자주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델타 H는 델타 U 더하기 델타 PV였죠. 이때 아이디얼 가스로 PV 이퀄 RT를 활용해 보자면 식을 델타 U 더하기 R 델타 T로 작성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델타 H의 방금 구한 식, 델타 U의 방금 구한 식을 대입해 볼까요? 그러면 CP 델타 T 이퀄 CV 델타 T 플러스 R 델타 T가 되고 CP 이퀄 CV 플러스 R이라는 새로운 관계식 하나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CP 값과 CV 값 간의 차가 항상 R이 됨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CP의 값이 CV의 값보다 항상 클 수밖에 없다는 대소관계도 알 수 있습니다. CP는 기체의 부피 변화가 동반되는 반면에 CV는 등적 과정에서의 힛 캐패시티였기 때문에 W net out이 0이 되어서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Q가 내부의 인터널 에너지 증가에만 오로지 사용될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온도 증가가 더 더딘 CP의 값이 CV의 값보다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기체가 아니라 고체와 액체의 경우에는 이 CP 값과 CV 값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 위에 적어 놓았듯이 고체나 액체는 거의 인컴프레서블 하기 때문에 등적이냐 등압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게 거의 없습니다. 부피가 웬만해서 거의 압축되거나 팽창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 환경이 등적 환경이든 등압 환경이든 고체나 액체는 W net out 텀이 거의 항상 0과 같다는 것이죠. 직관적인 이치와 들어맞습니다. 지금부터는 고등학교 때에도 자주 접했던 네 가지 대표적인 프로세스 등적, 등압, 등온, 그리고 단열 과정에서의 바운더리 웍을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시스템과 서라운딩스 사이의 경계를 바운더리라고 하고 이 바운더리에 가해지는 외부 압력을 밀어내거나 외부 압력에 의해 밀려남으로써 일을 하거나 받게 됩니다. 이때 이 바운더리에서 발생한 일은 PdV를 적분하면 되겠죠. 지금부터 진행할 증명 과정에서는 아이디얼 가스로 PV 이퀄 RT는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합시다. 먼저 등적 과정, 영어로는 아이소코릭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이 경우는 부피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초기 부피와 나중 부피가 서로 같겠죠. 그러면 PV 이퀄 RT라는 아이디얼 가스 로에 의해서 P1과 T1의 비율이 P2와 T2의 비율과 같게 됩니다. 외부로 한 1W는 인테그랄 P dV와 같은데 부피의 변화가 없으므로 dV가 0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0이라는 값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로 등압 과정, 영어로는 아이소 바릭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압력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초기 압력과 나중 압력의 값이 서로 같고 이번에는 V1 그리고 T1의 비율이 V2, T2의 비율과 같습니다. 이 경우 인테그랄 P dV에서 P가 상수이기 때문에 V와 관련이 없어서 인테그랄 밖으로 꺼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P1 괄호 열고 V2-V1으로 작성해 줄 수 있고 P1의 값이나 P2의 값이나 차이가 없기 때문에 P1 대신 P2를 사용해서 공식을 작성해도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세 번째로 등온 과정은 영어로 아이소 서멀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온도가 변하지 않으므로 T1의 값과 T2의 값이 같고 이번에는 PV 이퀄 RT라는 아이디얼 가스 로로부터 P1 곱하기 V1의 값이 P2 곱하기 V2의 값과 같다는 관계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인테그랄 P dV에서 P 대신
V분의 RT, dV로 식을 변형해서 V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고, 이때 R과 T는 모두 상수 취급합니다. R은 존재 자체가 애초부터 상수였고, T는 과정 전체에서 변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상수 취급을 받는 것이죠. 따라서 정리해보면 R, T1, ln V2 오버 V1이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공식에 T1 대신 T2를 사용해도 전혀 문제될 게 없고요. 이 상태로도 공식은 완전하지만 만약 ln 내부에 V에 대한 식이 아니라 P에 대한 식으로 다르게 나타내보고자 한다면 이 관계를 이용해주면 그만입니다. R, T1 곱하기 ln P1 오버 P2로 작성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단열 과정, 영어로는 아다야바틱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Q가 0이기 때문에 클로우즈드 시스템에서의 에너지 보존 공식으로부터 0 이퀄 델타 E 더하기 W net out 이라는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델타 E에서 델타 K2의 값과 델타 P2의 값이 이번에도 0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델타 U라고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델타 U는 CV 델타 T와 같고 W net out은 인테그랄 P dV와 같습니다. 위 등식을 한번 미분해주면 0 이퀄 CV dt 더하기 P dV가 됩니다. 그리고 항을 이항하면 CV dt 이퀄 마이너스 P dV로 작성해줄 수 있기는 한데 현재 식의 꼴을 보게 되면 dt와 짝을 지어줄 t 변수도 없고 dv와 짝을 지어줄 v 변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p 대신 rt 오버 v를 대입하게 되면 dt와 짝을 지어줄 t도 등장하게 되고 dv와 짝을 지어줄 v도 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적용해보면 cv dt 이퀄 마이너스 rt 오버 v dv가 되고 cv 곱하기 dt 오버 t 이퀄 마이너스 r 곱하기 dv 오버 v가 됩니다. 적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변의 마이너스 9호를 없애고 로그의 진수를 역수로 변환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r은 c p의 값에서 c v의 값을 뺀 것과 같다는 관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공부한 cp 값을 cv 값으로 나누어 주게 되면 k specific heat ratio라고 부르고 이 k 값은 곧 유도할 바운더리 웍 공식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알아두어야 할 사실은 specific heat 값은 온도 T에 따라 변화하는 T에 대한 함수입니다. 즉, 모든 환경에서 항상 동일한 상수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온도가 변화함에 따라 이 C 값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한 등식으로부터 T2 오버 T1의 CV제곱은 V1 오버 V2의 CP-CV 제곱이 되고 양변을 1 오버 CV 제곱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CP 오버 CV는 아까 이야기했던 Specific Heat Ratio K로 써줄 수 있죠. 따라서 이로부터 우리는 아디아바틱 프로세스, 즉 Q가 0인 클로즈드 시스템 상황에서 T1 V1 K-1제곱 값이 T2 V2 K-1제곱 값과 같다. 즉 아디아바틱 프로세스 전체에서 TV K-1 값은 일정하다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도된 관계식은 굉장히 중요하고 다양하게 활용되는데요. TV K-1이 일정하다는 식으로부터 약간의 변형을 거쳐 두 개의 식을 더 얻어내보도록 합시다. 먼저 아이디얼 가스로 PV 이퀄 RT라는 등식을 활용해서 PV가 T의 값과 정비례한다는 사실을 이용합시다. 그러면 식을 P 곱하기 V의 K제곱이 일정하다라는 사실도 유도해낼 수 있고 이 다음으로 P가 T 오버 V의 값과 정비례한다는 사실을 다시 이용해서 P1-K제곱 곱하기 T의 K제곱이 일정하다는 사실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얻어낸 세 관계식은 어떤 문제를 풀어나가다가
아디아바틱 프로세스를 마주하는 순간 바로 적어두어야 되겠다고 마음먹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적어둔 상태에서 다시 인테그랄 PDV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VK제곱은 상수 취급을 할 수 있으므로 이 식을 인테그랄 PVK제곱 곱하기 V 마이너스 K제곱 dV로 변형할 수 있습니다. 이때 P와 V 모두 변수이지만 P 곱하기 VK제곱의 값은 프로세스 전체에서 변하지 않는 상수이므로 이 뭉텅이를 통째로 인테그랄 밖으로 빼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테그랄 내부에는 V-K제곱 dV만 남게 되고 계산해주면 1 오버 마이너스 K 플러스 1 곱하기 V의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라는 식을 얻게 됩니다. 정리하면 1 오버 마이너스 K 플러스 1 곱하기 PV 이렇게 되고 결과적으로 1 오버 마이너스 K 플러스 1 P2V2 마이너스 P1V1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여기서 그만해도 충분히 훌륭하고 정확하게 유도해낸 공식이지만 실제 다양한 문제들을 접하다 보면 초기 압력과 최종 압력 그리고 초기 온도가 주어졌을 때의 워크를 구하도록 하는 문제가 자주 있기 때문에 이 공식을 P1, P2 그리고 T1에 대한 식으로 변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얼 가스 로우에 의해서 P2V2는 RT2로 P1V1은 RT1으로 변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식은 이러한 형태를 갖게 되는데요. 이때 T2는 T1과 다르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 미지수이므로 이 T2를 P1과 P2를 활용해서 나타내 주어야 합니다. 이 관계식을 적용해 줄 수 있는데요. 이 관계식으로부터 P1 1-K제곱 곱하기 T1 K제곱이 P2 1-K제곱 곱하기 T2 K제곱과 같다는 관계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T2의 K제곱은 T1의 K제곱 곱하기 P1 오버 P2의 1-K제곱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양변에 1 오버 K제곱 해주면 이렇게 식이 정리됩니다. 따라서 T2 대신에 이 식을 대입해주면 R T1 오버 마이너스 K 플러스 1 그리고 P1 오버 P2의 1-K 오버 K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아이소코릭, 아이소바릭, 아이소서멀 그리고 방금 아디아바틱 프로세스까지 공부했는데 하나 더 추가로 폴리트로픽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폴리트로픽 프로세스는 단열 과정인 아디아바틱 프로세스와 등온 과정인 아이소서멀 프로세스 사이에 존재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아디아바틱 프로세스에서는 시스템과 서라운딩스 사이에서의 열교환을 완벽하게 차단해서 쿨링이나 히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였고 아이소서멀 프로세스에서는 시스템과 서라운딩스 사이에서의 열 교환을 이론적으로 가능한 최대 수준까지 극대화해서 쿨링과 히팅이 100% 역량으로 일어나도록 하였습니다. 열 교환이 0%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아디아바틱 프로세스와 열 교환이 100%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아이소서멀 프로세스 사이에 폴리트로픽 프로세스가 있는 것이죠. 아디아바틱 프로세스의 경우 방금 유도했듯이 PV의 K제곱이 일정하다는 관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K값은 CP 오버 CV였고요. 그리고 아이소서멀 프로세스의 경우 T값이 컨스턴트 하기에 아이디얼 가스 로로부터 PV, 즉 PV의 1제곱이 컨스턴트 하다는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폴리트로픽 프로세스의 경우 1과 K 사이에 존재하는 N값에 대해 PV의 N제곱이 컨스턴트 하다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N값을 폴리트로픽 익스포넌트라고 부릅니다. 이때의 각종 관계식과 공식 유도 과정은 PV의 K제곱이 컨스턴트 했던 아디아바틱 프로세스에서 K를 N으로만 교체하면 끝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폴리트로픽 프로세스에서의 PV 그리고 T 간의 관계식은 TV N-1제곱이 컨스턴트 하다 PV N제곱이 컨스턴트 하다 그리고
P1-N제곱 T N제곱이 컨스턴트하다 이렇게 작성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외부로의 바운더리 웍의 크기는 위의 식에서 그대로 따와서 1 오버 마이너스 n 플러스 1 괄호 열고 P2V2 마이너스 P1V1 다르게 써주면 RT1 오버 마이너스 n 플러스 1 P1 오버 P2의 1 마이너스 n 오버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작성해주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연력학 문제에서 구체적인 액체나 기체의 종류, 압력, 그리고 온도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 우리가 아이디얼 가스로 근사할 수 있을지 먼저 결정짓고 문제풀이 접근법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상기체로 근사할 수 있다면 PV=RT라는 공식을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인터널 에너지 U와 엔탈피 오로지 T에 대해 결정되는 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상기체일 때에는 인터널 에너지 U 값이 온도 T만으로 결정되고 그리고 H는 U 더하기 PV인데 아까 PV=RT라는 아이디얼 가스 로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쉽게 엔탈피 H도 T만의 함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이디얼 가스로 근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U와 H 모두 압력과 온도에 의해 결정되는 함수입니다. 이 경우에는 직접 수식으로 계산하는 경우보다 교과서 뒤편의 어펜딕스에 나열된 표를 활용해서 계산하는 경우겠죠. 기체는 압력은 낮고 온도는 높을수록 아이디얼 가스에 점점 더 근접합니다. 그리고 이 낮은 압력과 높은 온도의 기준이 되는 지점은 통상적으로 크리티컬 포인트입니다. 즉, 크리티컬 포인트에서의 압력보단 작고 크리티컬 포인트에서의 온도보다는 높아야 한다는 뜻이죠. 쉽게 설명하는 사람들은 그냥 크리티컬 포인트로부터 멀어질수록 아이디얼 가스와 근사해진다 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던 것 같습니다.